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여러분은 18인치 피자를 드셔보셨습니까? 아마 국내에서 가장 큰 피자일 텐데요. 최강준 대표는요, 어려서부터 피자집 배달 사원을 하면서 피자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가장 큰 피자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피자 배달 사원을 할 당시요, 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큰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지가 너무 강하고요, 또 도전력이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요, 연매출 10억 원이 되는 회사의 CEO로 성장을 했습니다. 최강준 대표가 수도공고나 용산공고를 가려고 했지만 그 꿈대로 되진 않았고요. 1991년에 일반계 고등학교인 삼성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 공부는요, 본인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일단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또 학교를 매일 가야 된다는 것, 이 자체가 지옥이었습니다. 그때 최강준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광고 전단지에 피자 전문점에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는요, 즉시 달려갑니다. 이건 내가 할 거다. 지금부터는 내가 돈을 한번 벌어봐야 되겠다. 돈을 버는 재미는 좀 남달랐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피자 배달을 하면서 호기심은 항상 극대화시켰습니다. 실제 피자 전문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주방에서는 피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것을 속속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호기심조차도 항상 만족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피자를 만들 때 이 빵 반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토핑은 어떻게 제조가 되는지, 그리고 주문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호기심을 좀 넘어서 그야말로 아주 적극성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어느 날이에요.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요. 점장이 결근을 한 거예요. 갑자기 사장님 입장에서는 누군가 이 피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점장이 결근하니까 피자를 만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나한테 큰 기회가 왔구나 스스로 생각합니다. 예나 다를까 사장이 부르는 거예요. 자네는 실제 호기심이 많아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았고, 내가 가끔 보니까 빵도 반죽을 해보고 토핑을 제조하는 걸 봤다. 한번 빵을 제조해보지 않겠느냐 하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물론 어깨 넘어서 배웠죠. 그런데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충분한 호기심을 그 바탕으로 해서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빵을 제조해냅니다. 어떻게 그날 주문을 소화를 합니다. 그때부터 사장님은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배달을 하는 최강준 대표나 그렇지 않고 주방에서 일하는 최강준 대표나 늘 인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인정은요, 사람을 정말 춤추게 만듭니다. 실제로 최강준 대표가 피자집에서 일을 하면서 세상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진짜로 피자 전문점, 그것도 방배점의 정식 사원으로 입사를 합니다. 물론 고등학교에는 취업계를 냈죠.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배달을 하고 만들면서 나는 언젠가 내 매장을 갖겠다.
그런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과는 달리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월급날이었습니다. 같이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와 함께 동대문에 가서 쇼핑할 계획을 잡았던 거죠.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토바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동차들이 한참 다니고요. 갓길에까지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는 것은요,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늘 조심하고 조심해도 불안한 게 오토바이입니다. 근데 그때 바로 이 오토바이 사고가 납니다. 아주 대형 사고가요. 운전을 하던 다른 아르바이트 학생, 쉽게 말하면 친구는 그 자리에서 죽고요. 최강준 대표는 이 오토바이에서 떨어져서 몇 미터나 날아간 다음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척추골절에 아주 치명상을 입었죠. 정말 꽃다운 나이 20살입니다. 그 20살에 자칫하면 꿈도 꺾이고 인생도 꺾이는 그런 고비를 맞았던 거죠. 그런데 어머니와 아들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0%지만 부정이 아니라 긍정 50%의 희망을 걸었던 거예요. 긍정은 늘 긍정을 낳습니다. 14시간의 대수술 끝에요. 그리고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간절한 기도 덕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4시간이라는 수술 끝에 그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납니다. 그때 어머니는 딱 한마디입니다. 아들아, 살아줘서 고맙다. 아직 몸이 완전히 완쾌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나도 이제는 또 해야 되겠다. 물론 어머니는 만류죠. 그렇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조심조심 하겠다 하면서 다시 피자집 배달 사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3년이 지나니까 1,000만 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의지가 있으면요,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늘 행운이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최강준 대표도 30만 원을 적금을 하면서 3년 동안 노력하니까 1,000만 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그 1,000만 원을 아주 효과적으로 쓰고자 했죠. 당시 어머니가 전통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1,000만 원으로 트럭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도매 상가에 가서 과일을 떼서요, 어머니에게 날라주고 어머니가 바쁜 낮 시간에는 본인이 몸소 손님 몰이까지 합니다. 그때 최강준 대표는 장사를 배웁니다. 전통시장에서 과일을 팔면서 장사가 뭔지,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장사의 어떤 수완을 제대로 배웁니다. 물론 생활은 안정되어 나갑니다. 생활이 안정되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1997년에 아버지가 심혈관 질환으로 퇴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최강준 대표는 아버지가 퇴직을 하자마자 스스로 조바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가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것은 아니냐. 뭔가 확실한 게 필요하다 하는 조바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최강준 대표는
부모님에게 제안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피자 가맹점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퇴직금과 지금 어머니가 하고 계시는 그 과일 가게에 보증금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피자 가맹점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때 부모님은요, 흔쾌히 허락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늘 열심히 살았거든요, 스스로가. 어디를 가든지 호기심을 가지고 그 분야를 섭렵을 했고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은 어떠한 식이든 반드시 성취를 해냈거든요. 그 모습을 부모님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흔쾌히 허락을 해 준 거죠. 그러자마자 최강준 대표는요, 실제로 피자 전문점 상도동점을 개업을 합니다. 23 나이에 첫 매장을 가지기 시작했던 거죠. 실제로 스스로도 나는 이미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장사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요, 늘 마가 따라다니는 법입니다. 호사다마라고 했습니다. 바로 IMF 외환위기가 국내 경제를 강타를 한 거예요. 그러자마자 가맹점에는요, 고객이 아예 오질 않습니다. 간간이도 아니라 아예 발길이 뚝 끊어진 거예요. 그때 생각한 것이 바로 할인 쿠폰이었습니다. 그것을 전단지에 넣어서 광고도 하고요, 배포도 하고요. 심지어는 벼룩시장에까지 광고를 하면서 할인 쿠폰을 발행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서서히 주문이 오기 시작해요. 그때마다 배달에 나서는데 그 배달은 항상 친절 그 자체였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피자 가맹점을 하고 있을 때 본사가 지원해서 할인 쿠폰을 발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최강준 대표가 스스로 아이디어를 냈고 스스로의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전단지도 만들고요, 벼룩시장에 광고도 했던 겁니다. 이게 남다름입니다. 이게 차별화입니다. 실제 주문이 막 빗발치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이제 내가 남다름으로 뭔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봤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낸 케이스입니다. 아시겠지만 위기를 그대로 자포자기라고 있을 때는 절대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낮 고민하다 보니까 그 안에 기회가 만들어졌고 그 기회는 주문 전화가 빗발치는 것으로 보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한 곳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이 경쟁으로 변하는 거죠. 그야말로 첨예한 경쟁 시장으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있잖아요. 나 최강준은 남다름을 알고 있습니다. 차별화 마케팅이 이길 수 있다는 방법도 이미 할인 쿠폰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경쟁사들이, 경쟁 가맹점이 16절지로 전단지를 만들 때 나는 8절지로 만듭니다. 그야말로 남과 다름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투자했습니다. 당연히 그 시장에서는 승리할 수밖에요. 승리를 하니까 자본은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본이 쌓이니까 이제 또 다른 장사에 대한 욕심도 냅니다. 실제 소주방도 해보고요, 고깃집도 해보고 횟집도 해봅니다. 물론 나름대로 어떤 그 장사는 잘 됐습니다. 그러나 이익이 박한 거예요. 이 피자는 이익이 굉장히 큰데 다른 소주방이나 고깃집이나 횟집은 이익이 폭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피자 전문점을 더 늘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최강준 대표는 2005년에 다시 흑섭점까지 개업하기에 이릅니다. 흑섭점까지. 쉽게 말하면 이제는 피자 가맹점을 2개 이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고등학교도 억지로 졸업한 친구가 어느 날 강남 부자로 등극한 겁니다. 피자 가게를 많이 운영하니까요. 강남에서. 당연히 본인 스스로 이제 강남 부자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자동차도 수시로 교체합니다. BMW에서 벤츠로 뭐 좋지 않은 차들은 다 타보는 거죠. 그야말로 살림살이가 활짝 폈으니까요. 주변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부러움이란 시선이죠. 근데 이게 주변 시선이 부러움이라는 어떤 시선으로 달라지면서 나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스스로 열심히 하는 솔선수범의 최강준이 아니라 속에 오만이 깃들기 시작하는 거죠. 오만은 파국의 지름길입니다. 늘 그 오만이 문제입니다. 그 오만은요, 결국 2007년에 국세청에서 세금을 추징하는 것으로 보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아버지 협심증까지 겹친 거예요. 협심증이 악화되면서 결국 아버지는 쓰러지고 맙니다. 천붕지통이 터진 거죠. 최강준 대표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외제차를 수시로 바꾸던 최강준 대표가 아니라 이제는 소주 달라고 소리치는 폐인 최강준으로 변한 거죠. 통장 잔고는 제로고요. 그야말로 스스로 생각해도 그냥 비참한 최강준 그 자체였습니다. (2008년에) 다시 권토 중래를 꿈꿉니다. 그런데 그때는 호주에서 온 피자라는 컨셉의 마케팅은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호주 사람들이 먹는 피자랑 한국 사람들이 먹는 피자랑 같겠느냐. 분명히 입맛의 차이가 있을 거다. 뭔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메뉴 개발에 들어갑니다. 본인 스스로 그동안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 경험을 지식 삼아서 이렇게 피자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냅니다. 치즈 피자, 페페로니 피자, 포테이토 피자 이렇게 15개가 넘는 메뉴를 개발합니다. 그런데 메뉴는 아무리 다르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맹점과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피자의 원래 원료가 거의 비슷하니까요. 그때 최강준 대표는 이렇게 피자를 만들면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피자를 많이 팔 수 있을까? 그러면서 경험에서 녹아나오는 3가지 차별화 전략을 씁니다. 바로 18인치 대형 피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대형 피자이면서도 가격은 싸게 2만 원 선에. 그러면서 전화번호는 하나로 통일합니다. 1577번호로. 이수역 근처에 대로변에 피자 전문점 매물이 하나 나온 거예요. 아주 급매물로 등장했던 거죠. 봤더니 유동인구도 많고 또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게다가 횡단보도를 건너자마자 있다는 황금 매장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매장을 이수역 근처로 이전을 합니다. 과거에 했던 것처럼 매장을 이전하자마자 전단지 마케팅을 하고요. 또 입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매출액은요, 쭉쭉이에요. 그냥 월 3천만 원을 단숨에 달성을 합니다. 그게 바로 상권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말입니다. 최강준 대표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첫 번째가 현장 경영이었습니다. 직접 신새벽에 신선한 야채를 직접 구입을 하고요. 직접 피자도 만듭니다. 그때부터 가맹점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2009년에는요. 그렇게 확보한 가맹점이 무려 10개까지 늘어납니다. 가맹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씩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두 반죽만 하더라도 이제는 직접 납품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거죠. 호주에 있는 피자 헤븐 본사에서 상표권 분쟁을 제기한 거예요. 결국 그 상표는 안 쓰게 되고요. 2009년에 아주 비슷한 피자 헤븐을 런칭을 합니다. 남들이 짝퉁인가 의심할 정도로 피자 헤이븐이 피자 헤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뭔가 열심히 해서 만들어서 나름은 비슷하게 따라갔지만 고객은 확실히 그 차이점을 알아내버립니다. 헤이븐과 헤븐은 다르거든요. 당연히 그 차이점에 의해서 매출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지식을 충전하고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자. 그렇게 했던 것이 2012년에 연세대학교에 프랜차이즈 CEO 과정을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프랜차이즈 CEO 과정이요. 최강준 대표가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당했던 세금 추징이나 상표권 분쟁이나 이것은 본인이 몰라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일단 그 첫 단계로 피자업계의 경력자를 공천을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출신의 마케터도 영입하고요. 그렇게 아주 작지만 강한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뭔가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뭔가 새롭게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강한 조직의 첫 작품이 바로 숭실대학교 앞에 가맹점을 여는 일입니다. 물론 본인의 남다름, 차별화는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그야말로 입소문은 폭발적이고요. 주문은 폭증합니다. 순식간에 가맹점이 40개로 늘어납니다. 그때부터는 이 도우를 만드는 공장조차도 내가 자체 공장으로 운영합니다. 왜? 앞으로 더 성장할 거니까. 최강준 대표는 늘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성취해낼 겁니다. 의지의 한국인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